안녕하십니까. 아이스탁의 대표 애널리스트 김희관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4분기에 급등 랠리가 예고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후에 주요 섹터 동향에 대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리딩 내용부터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까요? 우리 아이스탁에서는 후성 개장 초 9시부터 후성에 대해서 공략을 했죠. 9월 27일 날 19,000에서 19,500원 분할 매수, 손절가는 18,800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섹터에 관련된 종목 추천을 해드렸죠. 후성 어떻게 됐을까요? 후성 초반부터 개장하자마자 거의 동시효과에 일단 주문이 들어가게끔 했는데 후성 결과가 어땠을까요? 후성 단기 매매로 진행을 했는데 후성 그죠? 주가가 아주 급등세, 아주 맥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급등세 나오면서 신고가 경신했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내는데요. 단기 매매 하루 만에 벌써 15% 정도 수익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단기 매매로. 그런데 오늘 이 급등주 4분기 급등 랠리가 진행이 될 종목을 소개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될까요? 4분기 급등 종목, 급등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하겠는데 급등주 하루 만에도 이렇게 15%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기 종목으로서 승부를 거는 4분기 급등 랠리가 예상이 되는 종목 10% 20% 수익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50%에서 10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4분기에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분이 필요하겠죠. 어떤 종목이든지 실적이 좋아져서 급격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겠는데 이 종목의 경우는 경영권이 변경이 될 수 있는 변경과 관련된 종목이다. 된 종목. 사실상 M&A는 이 M&A 같은 경우는 주가의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M&A에 관련된 종목인데 수급 동향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개인들은 줄기차게 계속 팔아대고 있고 이 기타 법인에서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죠. 기타 법인에서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최근에 이제 매수로 돌아서고 있죠. 외국인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 개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개인 매도 물량들을 모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기타 법인에서 꾸준하게 줄기차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기본적으로 지분을 확보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10월달 이 M&A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청사진도 나오는 가운데 주가의 급등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명분도 확보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일단 확보된 자금 이번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회사 측에서 이제 자금 확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3,400억대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하면서 신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가운데서 급등 랠리가 나오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실상 어려운 일반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투자에 손실을 입으신 분들 특히 원금 회복을 절실하게 노리고 있는 분들 이 한 종목으로 단숨에 원금 회복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돈 드는 것 하나도 없이 이 종목을 여기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에게만 전해드리겠는데 돈 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4분기 시장의 중심에서도 급등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이 종목 궁금하시면 바로 지금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9309-1033 010-9309-1033으로 성함을 문자로 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급등 랠리 4분기 이 종목 한 종목으로 일단 수익들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오늘 주요 섹터 체크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주요 섹터 일단 대북주를 한번 들 수가 있겠죠. 이 대북주 같은 경우에 가장 좀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은 선도전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선도전기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죠. 선도전기 대북주 중에서 선도전기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번에 지난주였죠. 공정성과 상호 존중이 유지된다라면 의는 종전선언이라든가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관계 개선의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이렇게 담화문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 측에서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 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시 통화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 선도전기 같은 상황까지 진입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사실상 북한의 태도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희망사항일 뿐이지 이 북한 측에 보면 그동안 행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된 도돌이표 행태를 보여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대북주들의 경우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들은 좀 좋지 않지 않겠느냐. 단기적인 매매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선도전기를 필두로 해서 선도전기는 강세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신원 역시 탄력성이 둔화되면서 윗꼬리가 달렸고 아난티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달렸죠. 대아TI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렸고 푸른 기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에프 대북주들이죠. 인디에프 역시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아랫꼬리도 좀 달렸습니다만은 음봉이 출현했고 좀 규모가 큰 종목 중에 하나 현대 로템이죠. 철도 관련주인데 역시나 이거 시총이 2조 7천억대 정도 되니까 자본금이 5천억이 넘고 2조 7천억대가 되니까 상승 탄력이 대북주 중에서 가장 좀 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아텍 역시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조비 역시 마찬가지인데 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만큼 상승 심하다 매물들도 계속해서 추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이제 청와대와 일단 또 이 북한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한 번쯤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결국에는 큰 진전을 이루고 임기 말에 너무 무리한 기대를 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 번씩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교체 매매를 하는 것들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볼 섹터가 이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이 해상운송 섹터였는데 이 해상운송 섹터들 상당히 좀 나름대로 초반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했었죠. 펜오션 같은 경우 400원이 상승을 했는데 이 상해 컨테이너 해상 운임 지수 20주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또 BDI 즉 건화물 운임 지수죠. 역시나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3분기 해상 운송 운임 계속해서 호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적된 공급 부족들을 그동안에 감안한다라면 4분기에도 역시 3분기에서 4분기에도 해상운송 지수 4분기에도 역시나 호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전망들이 되고 있죠. 따라서 펜오션이라든가 대한해운, HMM 등 이런 해운 테마가 상승을 했는데 펜오션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지선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거래량 측면에서 이런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길게 보면 저점들을 좀 꾸준하게 높여 나가는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되겠죠. 거래량. 오늘 이와 같은 거래량 일과성에 거치지 않고 이 상단에 있는 매물대 현재 거래가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매물대를 손바뀜 과정을 잘 거쳐야만 주가의 탄력성들이 강화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1,500만 주에서 한 3,000만 주대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수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즉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돼야만 추세들 한 번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하고 앞으로 이 거래량 동향들을 꾸준하게 체크하면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될 경우에
개입에 대한 강도를 조금씩 높여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 오징어 게임이 화제가 되고 있죠. 오징어 게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진출한 국가에서 인기 컨텐츠 1위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번 흥행이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에서 흥행하는 만큼 이 한국 컨텐츠의 확장성을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또한 오늘 11월 달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는데, 디즈니 플러스 출시 이후에 이 한국 컨텐츠 확보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죠.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 버키 스튜디오라든가 뉴라든가 또 SBS 등 이런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기로 했었죠.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 오늘 상당히 좀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 버키 스튜디오 현재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의 음봉들이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죠. 그만큼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2,000원대 있던 주가가 5,000원까지 올라가서 10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으니까 차익 욕구들이 강화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뭐 매수를 굳이 해야 되겠다면 눌림목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이런 매매 전략들을 잘 수립을 해당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테마주들. 이 금붕원 국무총리가 1년 8개월째 협조를 해주는 국민들에게 언제까지나 참아달라고 요청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10월 말부터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겠다라는 정부의 스케줄, 즉 위드 코로나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이와 함께 국내외 제약사가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데 대해서 정부는 지난번에 그 개발 상황을 보면서 구매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뭐 현대바이오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현대바이오, 그리고 또 바이오리더스,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현대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바이오 오늘 5천원 만에 양봉이 좀 크게 나왔죠. 10%대 11%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하락 기조에서 완전하게 탈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서서히 흐름 자체는 변화가 되려는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죠. 주봉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주요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앞으로 추이를 본다라면 이번에 앞에서 언급을 했던 그 지지, 주봉사로 봤을 때 지지 라인, 전저점이죠. 이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특히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된다라면은 서서히 저점들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치 테마주, 또 빠뜨릴 수가 없는데, 정치 테마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이재명 현재 경기도지사가 좀 유리한 입장에서 여당 대선 후보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현재 누적 득표율이 53.01%를 기록을 해서 과반을 상회하고 있는데, 2002년 이후에 호남에서 승리한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된 점을 감안할 때 본선에 지킨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에이텍이라든가 에이텍TN, 형제엘레트 등 이 일부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보다는 뭐 일성건설이라든가 신원종합개발, 범양건영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적인 수혜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보다는 정책 테마주가 보다 좀 더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데요. 일성종합건설, 눌림목을 주더니 마지막으로 또 눌림목을 주더니 상한가로 말아붙이면서 계속해서 고점들을 갱신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치 테마주도 막연하게 관련이 있다, 어떤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적인 관련주가 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런 그 정책, 각 후보들의 정책이 집중이 되는 쪽에 주요 섹터 또 이 대장주들을 선별해서 공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그 일성건설이라든가 신원종합개발, 범양건영 등 이런 정책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와 반면에 그 부국철강이라든가 삼부토건, 주연테크 등 이낙연 관련주는 반대의 흐름을 보여줬죠. 부국철강 아주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삼부토건도 역시 마찬가지죠. 삼부토건 역시도 급락을 하는 또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주연테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일단 여권의 대선 후보로의 선정 가능성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낙연 관련주들 상당히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여권이든 야권이든 대선 주자 하나씩 선정이 되면서 탈락하는 종목들은 관련주들 역시나 주가 흐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일단 막연한 그런 테마주보다는 연관성 있는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에 되도록이면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섹터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이 이 포드와 설립하는 미국 전기차 배터리 합작의 그런 투자 규모를 당초 6조 원에서 최대 12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는 급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 현지 배터리 생산량을 2배 키우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신 EDP라든가 또 후성, 일진 머티리얼, KC, 신흥 SEC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신 EDP 모처럼 만의 양봉이 아주 크게 나왔죠. 이 종목은 원통형 캔 삼성 S사의 공급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상신 EDP 보면 실적들이 2분기에 조금 주춤거리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죠. 하반기 실적 모멘텀들이 좀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양봉들이 크게 나왔고 이에 따라서 한 번쯤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엔 다시 2만원대 안착을 해서 신고가 갱신들이 이루어질 것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계속해서 종목별로 좀 선도주들이 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슈와 수급들이 집중이 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2차 전지 시장 중심 섹터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오늘 시장의 주요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4분기에 급등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종목, M&A에 관한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정말 승부를 걸어서 원금 회복의 기회로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계좌가 두둑해지는 데 크게 기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